네, 안녕하세요. 은하우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4년 당시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처리 가이드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과거 2014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시 질의 회신 내용 중에 일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상계층의 다가구 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 되게 되면 다가구 주택 기준인 3계층을 벗어나게 되는데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결과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특정법에 따라 건축법 44조, 46조, 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 기준은 특정법 적용 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언급한 바가 있지만 44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6조는 건축선 지정, 47조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인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외한 건축 기준은 특별법 적용 시 배제가 가능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세대 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 수가 증가되었을 때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가 증가된 경우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했고요. 중축 대수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세대 간 경계벽 증설 등도 양성화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질의 회신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네, 다음 질의 보겠습니다. 세대상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 한 세대를 두 세대로 각각 75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양성화가 가능했다는 답변이고요. 이유는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 특정법 대상에 해당했기 때문에 분할된 세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회신 내용입니다. 네, 네 번째 질의입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 서장 등과 협의를 거쳐서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면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4m 도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로부터 20m 내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 공원, 하천, 광장, 어린이 놀이터,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소방서장 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화가 가능했었다는 답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 및 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 주택 4층 규모로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이고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규모인 4층 규모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라면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주거 비율을 맞춰서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양성화가 가능한지 묻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성화가 불가능했었습니다. 특정 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에 대한 허가 14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 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19조의 용도 변경 사항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4년 당시의 질의 회신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하고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각의 동에 대해서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성화 대상 기준이 연면적이기 때문인데요. 연면적은 하나의 동의 전체 층 면적을 합한 것이 연면적이고 연면적의 합계는 여러 개의 동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동으로 본다는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과거 2014년 당시에 특별법 질의의 신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확정이 되면 아마 2014년 당시처럼 질의응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